아무래도 이제 강제 전학이 어떻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과 인식이 있다 보니까 강제 전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 전학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강제 전학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어서 무척 엄한 조치이기 때문에 네. 그 행위에 상응하는 가해 학생의 선도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좀 있습니다. 네. 조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제 전학을 요새는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같은 반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온라인 계약 상태여서 학교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는데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다른 학교 친구와 우리 아이가 주로 학원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을 놀리다가 최근 다른 친구와 함께 학원에서 피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곧 아이에 대한 사안 조사가 진행된다는데요. 예전과 달리 아이가 학교에 매일 나가는 상황도 아니고 보호자로서 학교에 찾아가기도 쉽지 않아 더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이제 저도 학부모거든요, 변호사님. 오늘 사연 주신 분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데요. 지금 학교를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학원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지금 학교 폭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학교 이외의 장소나 주말이나 방학, 학교 이외의 시간에 발생한 폭력도 모두 같이 학교 폭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학교를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학원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학교 폭력이 됩니다. 나가는 상황은 아니지만 보호자로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지 거기서부터 변호사님 좀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안 조사가 시작되면 먼저 냉정하고 차분하게 자녀의 이야기를 통해 사실관계와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이 연락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거는 학교 폭력 사안이 신고된 경우도 있고 네. 인지가 된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적절히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먼저 좀 연락을 드려서 이런 사안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라고 의논을 좀 먼저 드리는 게 담임 선생님한테 더 좋을까요? 부모님이 만약에 학교 폭력을 인지한 경우라면 네. 당연히 아이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 사실관계와 전후 정황을 살펴보다 보면 네. 이게 정말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조속히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려서 부모님과 학교가 같이 이 학교 폭력 사안을 적절히 대처하는 게 학생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연에서 보면 SNS에서 이제 피해 학생을 좀 놀린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제 좀 기준으로 이 정도면은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다. 아니면은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예로 설명을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더군다나 우리 청소년들은 SNS에 대한 접촉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어서 더욱더 그럴 텐데요. 요즘에 모든 어떤 의사소통과 아이들의 이 학교 생활의 교류는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왕따라든지 학교 폭력의 어떤 양상들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SNS 단체 카톡방 같은 곳에서 서로 어떤 특정 친구에게 거짓 정보를 알려주는 겁니다. 거짓 정보를 알려줘서 너 거기 가면 뭐 있다, 거기 가면 뭐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거짓 정보인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갔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골탕을 먹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아이들은 이제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 그렇죠. 가해 학생은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골탕을 받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가벼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는 SNS를 이용해서 아예 우리가 어른 같은 그런 협박을 하거나 또는 어떤 금품에 대한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보통 이제 SNS상에서 뭐 모욕적인 표현을 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폭언을 하거나 흔히 우리 뭐 방을 폭파하고 나가버리거나 강제로 초대하거나 뭐 우리 감옥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 정보를 해가지고 뭐 하거나 이런 장난도 정말 있을 수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 이제 SNS상에서 학교 폭력이 인정됐을 때 피해 학생 학부모가 강제 전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변호사님?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해서 강제 전학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는데요. 피해 학생 학부모가 강제 전학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강제 전학을 통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그 어떤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접촉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는 건데요. 네. 그 강제 학생이 결정이 되면 가해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가야 하고요. 네. 강제 전학은 원래 학교로 재전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까지도 여전히 유지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고요. 중학생의 경우 역시 피해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강제 전학 처분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나요? 그렇게까지 강제 전학까지 처분이 되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는 않죠. 물론 그 제도의 초창기 때 학교폭력 예방법에 강제 전학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선 이게 낯선 제도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학교폭력이 점점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 네. 때에 따라서는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분리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어떤 방어책일 때는 강제 전학이 결정되고 그렇게 시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새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느끼시기에 예전보다는 강제 전학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제 전학이 어떻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과 인식이 있다 보니까 강제 전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 전학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강제 전학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어서 무척 엄한 조치이기 때문에 네. 그 행위에 상응하는 가해 학생의 선도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좀 있습니다. 네. 조금 들으시는 분들은 강제 전학을 요새는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고 보호자도 지금 학교에 찾아가기 어려운 이런 사회이다 보니까요. 온라인 원격 수업 시대를 대비해서 학교폭력 예방 제도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학교폭력의 인정 요건으로 비접촉 비대면 방식의 학교폭력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비접촉 방식의 학교폭력 양상에 대해서 더 세분되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절차 진행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 등교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이러한 사안 조사나 심의가 대면하지도 않고서도 가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학교폭력의 대처법에 대해서도 오늘 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희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